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쪽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의 삼청동 쪽에. 바로 옆에 경복궁 있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햇빛이 많이 쪄가지고 눈이 잘 안 떠지는데, 오늘은 제가 최근에 상당히 인상 깊게 읽었던 들레즈의 소진된 인간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왜 국립현대미술관에 와서 이 영상을 찍냐면, 최근에 여기서 올해의 작가상 전시를 한번 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전시를 하나 봐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참 피곤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참 피곤하고 매일매일이 피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날이 더 드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번아웃이다, 고된 노동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다 하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레즈가 제시하는 한 가지 문제의식은 피곤한 거랑 소진된 거는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말장난이긴 해요. 어떻게 우리가 현상을 표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곤함이라고 부르는 현상과는 다른 종류의 고갈의 현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들레즈가 생각하기에 피곤한 거는 어떤 가능성의 장 안에서 이러이러한 가능성을 선택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매일매일 매번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오늘 일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놀러 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운동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다양한 가능성을 선택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이르르셨을 텐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 내가 선택한 그 가능성을 수행하느라 지친 거잖아요. 에너지가 많이 들은 거고. 그래서 다음 가능성에 대한 선택을 내릴 때까지 좀 휴식을 취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반면에 들레즈가 생각하는 소진의 상태라는 건 가능성 자체가 다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고갈돼 버려서 그 어떤 계획도 목표도 품을 수 없고 완전한 교착 상태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별에 따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만약에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소진된 상태가 아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곤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쉬고 싶다라는 거는 나의 의지가 있는 거고, 그 쉼이라는 목표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고, 내 입장에서 펼쳐지는 유기적인 의미의 조직화가 있는 거잖아요. 쉬는 게 쉬지 않는 것보다 더 낫다고 평가하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데 소진된 사람은 이런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을 상실했고, 모든 목표와 가능성과 의미의 장 자체를 상실해버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러지 않지도 저러지 않지도 못하는 상태인 거죠. 이런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들레즈는 피곤함은 something으로 인한 거고 소진은 nothing으로 인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당해서, 무언가를 경험하다 보니까 피곤해지는 거고, 반면에 소진되는 거는 오히려 그 어떤 것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소진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일상에서 소진되는 상태를 경험하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들레즈가 말하는 소진에 가깝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밤늦게 가만히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를 막 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해서 그 상태가 반드시 피곤한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육체적으로 전혀 피곤하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계속 뭔가를 하긴 하는데 동시에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활동을 하지 않자니 그 활동을 하지 않는 것과 활동을 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한마디로 내가 어차피 그 활동 밖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활동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모든 구별 자체가 사라져 버려서 모든 의미 파악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태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진된 인간이라는 책은 사무엘 베케트라는 작가가 TV에서 어떤 연극 같은 거로 공연을 했었어요. 시리즈로 공연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설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레즈가 본 연극 중에 하나가 쿼드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되게 특이해요. 아무런 대사가 등장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총 4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한 명만 이렇게 나왔다가 막 분주히 돌아다녀요.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한 명이 추가되고 또 사람이 추가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4명이 막 그냥 분주하게 돌아다녀요.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한 명이 나가고 또 2명이 나가고, 이러다가 다 나가버리고, 이런 완전히 무의미한 움직임의 반복만을 담은 작품이거든요. 이게 그냥 아마 아무런 해석 없이 이 작품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가치를 갖는 거야? 완전히 무가치한 것 같은데?
이게 연극이라고? 이거 나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아마 평가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들레즈의 소진된 인간 주장을 접해보고 나면 그럴듯한 가치를 갖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쩌면 현대인들은 자신이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상태에 있다기보다는 그 쿼드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움직임만을 반복하는 상황에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그렇지 않은 척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일지도 모르고요. 들레즈는 소진된 인간은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능성과 유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가능성들이 눈앞에 주어져 있어서 그 가능성들 사이에 그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태, 그게 바로 소진된 인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극단화시켜서 말을 하는 거긴 해요. 물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각 가능성들 사이에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 누가 1,000만 원을 줄게, 100억을 줄게 이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1,000만 원과 100억 사이에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고, 유튜버를 할 건지 아니면 직장을 다닐 건지 이거 사이에서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근데 또 모든 가능성 사이에 차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지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고를 수 있는 메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 메뉴들 사이에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게 됐을 때, 어쩌면 이런 상황은 현대인이 처한 이 물질적인 사회의 조건을 보편적으로 나타내주는 걸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옷이 있어서 어떤 옷을 고르든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사실은 이렇다 할 결정적 차이는 없는 그런 상황.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완전히 무한한데, 볼 수 있는 영화의 개수, 드라마의 개수, 들을 수 있는 음악의 개수 다 거의 사실상 무한히 주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대상도 이렇다 할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어쩌면 쿼드에서 나오는 그 무한히 반복되는 움직임은 우리가 일상에서 매 순간 약간씩이라도 항상 체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들레즈가 재밌는 주장을 하는 게, 피곤한 사람은 누워있고 소진된 사람은 앉아있다라고 말을 해요. 피곤하니까 쉬려고 누워야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진된 인간은 더 이상 쉼과 일함 사이의 경계마저도 무너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워있을 수도 없어요. 누워있는 거랑 앉아있는 거랑 사실 차이가 없거든요. 물론 어쩌면 누워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누워있으나 앉아있으나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그냥 계속 일을 하는, 계속 깨어있는, 혹은 일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일을 하는 척을 한다거나, 일하는 동작을 반복한다거나, 일하는 의식을 유지한다거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거에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들레즈는 소진은 무한한 일의 원천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휴식과 일 모두의 의미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무한히 일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어쩌면 무한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논리로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무한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나, 전혀 쉬지 못하고 무한히 일을 하고 있는 상태나, 그 본질적인 기제는 똑같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아웃과 일 중독은 어쩌면 같은 구조를 가진 걸지도 모른다는 거죠. 들레즈가 생각하기에 예술적으로 소진을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방식은 무의미한 언어의 무한한 배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어는 당연히 한 단어 한 단어가 모두 다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없는 이상한 문장들을 무한히 반복해서 생성을 해내는 거예요. 또는 아예 단어의 형태조차 사라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만 남은 소리를 이렇게 저렇게 배합해가지고 여러 조합으로 나타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핵심은 도저히 의미 파악되지 않는 것의 무한 반복, 그리고 단순 반복도 아니고 여러 가능한 방식들의 반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진의 상태란 모든 가능성들 사이에 차이가 사라져버린 상태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소진이라고 들으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를 들으셨으면 일단 소진은 안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무한한 번아웃, 무한한 일중독, 아니면 계속 쇼츠만 보고 있는 상태, 이런 게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무의미하게 분주하게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는 상태, 이거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들레즈는 꼭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도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쩌면 이런 소진의 상태라는 건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의미 파악하고 지금까지 주어지던 이 사회적인 체계라든지 생각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방식, 그런 것이 과연 얼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의미 있는 것이냐를 의심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소진의 상태를 그렇게 어떤 감각적인 형태로, 연극이나 그런 형태로 제시해주는 건 관객들이 어떤 그런 확고한 유의미성에 반대하는 강력한 무의미성을 어렴풋하게나마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어렴풋한 느낌을 들레즈는 찢겨진 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미지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가능성들의 무한한 계열을 할 일 없이 반복적으로 쫓아간 끝에 그 종국에는 어떤 계시 같은 상태, 특별한 인지의 상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말이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레즈는 사무엘 베케트의 연극과 연관해서 이런 글을 썼던 것 같고, 만약에 그 연극으로 전달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언어적으로 철학적으로 정확한 개념으로서 전달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뭐하러 연극을 만들겠어요. 그냥 책만 읽으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언어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 알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들레즈는 사무엘 베케트의 연극이 그런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제가 최근에 봤었던 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 전시에서도 저는 뭔가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이강승 작가님이라는 분이 한 영상 작업을 하신 게 있는데, 그 영상에서는 남자 무용수 2명이 서로 몸이 맞닿아 있는 상태로 어떻게 몸이 맞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말 많은 가능성들을 보여줘요. 처음 보면은 저게 뭐 하는 거지? 막 서로 껴안고 있기도 하고, 서로를 베고 누워 있기도 하고, 서로 옷자락 같은 거 붙잡고 막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안았다가 떨어졌다가 정말 다양한 동작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모든 동작들이 다 무의미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돌 춤 그런 걸 보면 명확한 메시지 같은 걸 전달하는 동작들도 많고, 어쨌든 딱 봤을 때 멋있는 동작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데 그 작가님의 영상을 보면 전혀 동작들이 다 멋있진 않거든요. 웃긴 동작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전혀 취하지 않을 법한 동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일반적인 의미의 춤으로서는 잘 안 할 법한 그런 동작들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저 두 인물의 몸이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맞닿아 있을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두 인간의 존재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몸을 가진 채로 존재하니까 두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하나의 공간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더는 다른 동작을 상상할 수 없을 때까지 다양한 동작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들레즈가 말한 소진의 논리랑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좀 동성애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어떤 서로에 대한 돌봄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기도 한데, 이런 메시지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평상시에 되게 하던 동작만 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가족이다, 친구다. 그래도 서로의 몸이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한정적인 자세나 관계만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와 아버지의 관계, 거의 스킨십이 일절 존재하지 않는 관계라고 볼 수 있고, 스킨십을 한다고 해도 뭐 가볍게 어깨를 투닥이다던가, 아마 나중에 아버지가 몸이 편찮아지시면 제가 부축을 한다던가 그런 관계는 맺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다리를 서로 포개고 있는다던가, 아무 이유 없이 서로 팔짱을 끼고 있는다던가 그러지 않거든요. 결코.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스킨십의 방식만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아니면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방식대로 스킨십을 하면서 살아가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방식 자체는 상당히 제한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강승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은 인간의 몸이 위치할 수 있는 방식이 무한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다만 그 각각의 동작들은 모두 다 무의미해 보여서 그것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 보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뽀뽀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명확한 의미가 있고 다른 동작들이랑 확연한 차이를 갖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동작들을 보여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어쩌면 들레즈가 말한 찢겨진 틈, 이미지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권병준 작가님이라는 분의 작품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작품은 로봇을 막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로봇가 멋있게 생긴 로봇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볼만한 여러 가지 철골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로봇을 몇 개를 만들어 놨는데, 중요한 건 그 로봇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산업적인 구조물들로 만들어져 있지만 어떤 유의미한 목적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뭔가를 찬양하는 듯한 막 행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유용성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전혀 쓸모가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반복합니다. 저는 이 작품 또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유용성의 목적에 너무 많이 봉사한 나머지 유용성과 무용성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져 버린 그런 존재를 나타내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나
아무런 목적 없는 유희가 곧 존재의 목적과 동일해져 버린 그런 상태를 나타내주는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읽었던 책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가로운 동네에 와가지고 소진된 인간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은 피곤하신가요? 아니면 소진되신 것 같나요? 피곤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 같나요? 아니면 소진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신 것 같나요? 그리고 완전한 소진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과연 끝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어떤 또 다른 막의 시작점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드는데 아마 여러 현대인들이 고민해보면 좋을 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